안녕하세요. 국쌤입니다. 오늘은 44번째로 일자리가 어려운 이 시대에 2030 청춘들이 힘겹지만 이 어려운 현실과 맞서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고 들어본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고시원에 살까요? 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이제 1인 가구죠. 혼자 사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그 실제 월 평균 소득이 고시원 이용자층은 누구인가 합니다. 고시원에 사는 이용자층은요, 다양합니다. 정말 그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더 많이 살기.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많은 청춘들이 고시원에 모여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시원에는 굳이 청춘이 아니어도 중년도 있고 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참으로 많은 여러 구성원들이 그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함께 모여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한 층에 하나, 그러니까 세탁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한 층에 한 곳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불편하고 또 매우 좁은 그 고시원 내부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꼭 생활고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생의 한 어려운 때를 통과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 생활력 더하기 정신력 이런 것이 엿보였어요. 서울에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상경한 청춘도 있고 이미 몇 년 전에 정착해서 이제는 일자리나 알바가 완전히 몸에 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까운 대학에 다니는 학생서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또 가족에게서 여러 이유로 심리적인 불편 끝에 독립을 선택한 경우 참 그 사연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2030 고시원 생활을 가장 많이 구독하는 연령 또한 2030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들 역시 자신도 고시원 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 기록을 구독하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고시원 생활 Q&A를 보면 그 Q&A가 파트 2까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청춘들은
그 고시원의 생활을 꾸준히 챙겨보면서 자신도 때가 되면 집에서 독립해 가능한 좁고 불편해도 자신만의 생활을 꾸리고 싶은 계획을 마음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시원 공간의 내부 외부 여건, 관리비, 실제 식사 해결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생활 가능성의 여부, 이런 선택 판단을 위해서 구독하는 그들은 어쩌면 잠재적 고시원 낭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상황이 의지할 상황이 안 되기도 하지만 자기 생활을 철저히 혼자서 스스로 잘 해결하고, 또 알바 하나를 얻어도 그 일자리를 참 열심히 해내므로 사장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정도로 해내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죠. 이 시대는 2030에게 인생의 첫 발을 참 떼기 힘들게 했다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부채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에게 지워진 일을 꿋꿋이 해내고 이겨내는 그 생활력, 그 정신력이 참 대단하다. 나의 젊은 시간에 저러한 여건에 부딪혔다면 어떠했을까? 자신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추우면 추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참아내고 또 견딜 줄 알고, 그러한 청춘들이 기본 생존 조건인 일자리가 절대 부족한 이 시대에서 코로나라는 이중의 위기까지 맞이해서 하루하루를 노력하고 이겨낸 이 값진 경험이 언젠가 그들에게 찾아올 기회의 순간에 그 기회를 위해 준비된 시간이었던 것처럼 그 경험이 꼭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